같아요. 앞으로 좀 상황을 좀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십니까? 김종필 총리가 어디서 인터뷰하신 걸 봤습니다. 네. 5천만이 일어나서 내려오라고 해도 내려오실 분이 아니다. 네. 제일 박근혜 대통령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제일 원하기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한 발 좀 물러나셔서 국민들의 저 함성을 좀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일 좋은 예. 안인데 지금 대통령은 이선 후퇴도 지금 거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방법이 하야도 안 하시고 이선 후퇴도 안 하시면 다른 방법이 없고 한 길만 열어놓으시는 거잖아요, 예. 대통령이. 그러면서 직접 말씀으로 탄핵을 하라 하시잖아요. 그럼 사실 이제 그 길밖에는 열어놓지 않으시니까 그 길 말고는 다른 방법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지금 보면 비주류에서도 사실상 탄핵밖에 길이 없는 것 같고 아무래도 국회에서도 어느 정도 통과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새누리 당내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도 있고 예, 예. 또 서명 받은 것도 있는데 자기 이름이 공개돼도 좋다라고 탄핵 찬성을 하신 분이 한 30명 정도 되고 예, 예. 내가 이름이 공개되는 것까지는 아직은 찬성하지는 않지만 탄핵이 추진된다면 나는 찬성하겠다고 하신 분이 한 40명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필요한 29명은 넘기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면 네. 탄핵이 국회에서 추진이 된다면 통과는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지금 친박계에서는 좀 이렇게 회유를 하거나 좀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 것 네. 같아요. 며칠 전에 남경필 지사가 어디 인터뷰한 걸 예, 보니까 친박계 자장들께서 아주 뭐 조직폭력배 수준으로 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데 협박이 굉장히 심각한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받으셨어요? 그런 뭐 뭐 사과라든지 뭐 저는 협박은 아니고 회유는 많이 받았죠. 아, 회유를 좀 어떤 식으로 하던가요? 아이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예. 그리고 대통령 한때는 가까웠던 사람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 생각해서 도와달라 이런 약간 도와달라는 말씀이시죠. 건가요? 아니면은 이번에 좀 도와주면은 뭐 다음번 총선 아, 될까요? 이런 건 없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 대가 얘기했다가 큰일 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네. 아니 그런데 이 탄핵 찬반 논란 때문에 앞으로 새누리당이 자중질환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친박과 비박 간의 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사실상 지금 심리적인 분당 상태인데 정말로 분당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우려를 하시는 예. 이유는 좀 이해가 됩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결국은 저는 아무리 지난 4월에 공천받은 지금 초선들이나 소위 예. 이제 친박 꼬리를 달고 국회에 오신 분들, 예. 뭐 심지어 지금 최순실 공천까지 나오는 마당에 그런 분들이 지금 20대 새누리당에는 다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정치를 하겠다고 오신 분들이면 민심을 거스를 수 있겠나. 예. 그렇죠. 결국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국민의 대표로 국회 온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주인인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걱정인 게 이게 무기명 투표잖아요. 네. 기명 투표면은 자기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드러나니까 이제 자기 유권자들한테도 아 그래 나는 반대했으니까 당당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무기명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탄핵이 부결될 수도 있다. 이런 좀 청와대에서는 그걸 좀 기대를 하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저는 반대인 것 오히려 반대 같은데요. 입장인 왜냐하면 것 같습니다. 청와대 눈치 보느라고 지금 원래 민심과 자기의 양심은 탄핵을 찬성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예. 청와대의 협박 또는 이제 압박, 눈치 이것 때문에 이제 감히 찬성한다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사실상 탄핵의 찬성인데 내가 찬성한다는 것을 알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지금 많은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오히려 무기명을 하면은 오히려 실제 더 더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친박 지도부 쪽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탄핵이 추진될 때 표결하는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찬성한다는 걸로 간주하겠다는 예,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사실상 기명 투표화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무기명 할 수도 있네요. 비밀 투표를 기명 투표의 효과가 나도록 하겠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진정으로 실현될 거라고 보십니까? 여태까지 지도부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번에도 그럼 그렇게 할 거라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죠. 오늘 오후에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 회의가 열리는데
이 의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십니까? 네. 네. 근데 전 늘 이제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많고 참석할 의사가 많은데 예. 제가 늘 주일날은 이제 교회 특강들이 많아서 네. 좀 빠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지금 특강하고 겹쳐 있어서 네. 잠깐만 좀 들렀다가 나올 생각이에요. 어떤 내용이 좀 나올 것 같으세요? 아마 이제 탄핵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겠죠. 음. 탄핵을 추진하는 절차, 시점, 네. 그리고 내용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시점은 어떻게 보세요? 2일과 9일. 시점은 이제 2일과 9일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원내대표께서 갑자기 2일, 9일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마 본인이 예산안을 처리하고 나면 사퇴하겠다고 공언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예산안은 법적으로 10일까지 처리하게 돼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고 나서 처리해 달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탄핵이 가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국가의 중대한 상황, 그다음 국정 운영이 공백이 생기고 있는 이 중대한 대한민국의 혼란 상황을 개인의 그런 스케줄에 맞춰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정진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내대표, 여당 원내대표일 때 대통령을 탄핵한 원내대표라고 기록되는 게 좀 부담스러운. 그건 개인적인 사정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이제 탄핵을 완전히 밀어붙인다고 하고 있고 새누리당 내에서는 뭐 원내대표가 약간 반대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 친박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비박계들은 거기에 동참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정치인들이 어쨌든 국민의 뜻을 따르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네. 보면 대통령이 테러를 다 막으셨기 때문에 예. 이 상태에서 국회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는 이 국정 혼란, 국정이 중단된 거 아니겠습니까? 중단된 채로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보시다시피 지금 장관들도 대통령과는 이제 거꾸로 가는 방향으로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법무장관이 일단 지금 업무를 중지했고요. 예. 그다음에 교육부 부총리가 지금 대통령과 반대 방향으로 네, 가고 네. 있고 산자부 장관도 대통령이 직접 어떻게 보면 불법 행위를 지시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각 장관들이 대통령과 거꾸로 가면서 대통령의 통치 능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인데 이 상태를 하루라도 빨리 수습하려면 하나밖에 대통령이 터놓지 않은 외길이라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루라도 빨리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분당 사태까지 오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유권자들도 좀 걱정하는 유권자들도 많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분당 사태가 오지 않기를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지지자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거 예. 알고 저희들이 그 일만은 막으려고 예. 정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더 유력- 지켜봐 예, 주십시오. 유력 주자들이 막 탈당하고 이런 맞아요. 움직임이 가속되고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좀 잡아야 사실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 그분들을 잡는 게 그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분들이 탈당하는 이유가 국민의 민심에 반하는 지도부의 행태 때문이거든요. 네. 지금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될 분들이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탈당 사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며칠 전에는 또 우리 대통령님을 예수님에 비교하면서 탄핵을 하는 거는 예수님을 파는 가롯유다라고까지 하니 예. 이게 국민의 상식에서 벗어나도 너무 벗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상식과 이성을 지도부가 빨리 회복해야만 예. 탈당 사태가 지금이라도 막아질 수 있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12월 21일까지는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그러니까 좀 그 뚜렷하고 12월 있잖아요. 21일이라는 그 시점이 네. 누구도 납득하지 못하고 예. 지금 이제 무슨 얘기가 도냐면 1월 21일로부터 역산한 한 달이 12월 21일이거든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월 21일 전당대회를 하자.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 한 달 전에는 주로 이제 당 대표가 선관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고 물러나는 게 이제 관례입니다. 네. 그럼 1월 21일이 왜 전당대회 날짜로 못 박았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들어오셔서 1월 20일 그 전후해서 대규모 세레머니를 한다는 소문이 파다한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모든 오해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특정인을 위한 준비 작업 아니냐. 굉장히 당이 사당화되는 정말 여러 가지 오해와 억측을 낳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네. 일부터 안 하셔야 되거든요. 음. 그리고 지금 당장 국민들은 하루라도 국정마비를 단축시켜달라고 저렇게 눈이 오는 그 엄동설안에도 강장에 나와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계시는데 지금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몇 달을 국정을 마비 상태로 유지시키기를 원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제
이정현 대표가 뭐 12월 21일이든 아니면 그 전이든 물러나게 되면은 새누리당이 어찌 됐든 간에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예. 비대위원장으로 뭐 좀 추천이거나 아니면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 아니면 새누리당 내에서 이야기 나누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저는 누가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시국에서 지금 새누리당이 국민으로부터 철저하게 지금 비판받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최순실 사태가 오게 한 거는 국민이 준 권력을 전횡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권을 가지고 휘두르면서 밀실에서 몇 사람이 나눠 가진 문제 때문에 이게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새누리당이 6인 회동이다 뭐다 하면서 밀실에서 몇 사람이 그냥 적당히 합의해서 불투명한 과정을 거쳐서 그냥 누군가를 야합하듯이 내놓으면 국민들이 똑같구나. 그렇죠. 새누리당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구나. 정신 못 차렸구나 하실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국민들 의견을 물어서 누가 새누리당의 비대위를 맡아서 새로운 주인이 됐으면 좋겠느냐,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느냐 여쭤보고 국민의 의견도 반 정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의원들과 이제 우리 당협위원장들이 있거든요. 각 지역의 사령관 그분들의 의견을 반 정도 담아서 그렇게 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민들 뜻을 받아들여서. 이 새누리당이 좀 달라졌다라는 말을 들으려면 아무래도 만약에 이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를 가정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헌재가 결정 내리기까지 또 시간도 있고요. 굉장히 혼동기가 올 텐데 이때 새누리당이 대안책이 있느냐입니다. 어떻게 정치권에 뭐 대안책이 있으십니까, 새누리당? 대안책이라고 하는 것은 예. 국정 운영이요, 아니면은 저기 보수 정권의 재창출에 관한 대안책이요. 국정 운영. 국정 운영이 국정 운영에 있죠. 대한 예. 국정 운영은 사실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 되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렇죠. 탄핵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탄핵이 가결되느냐 마느냐는 헌재 정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법적인 법리를 따라서 가니까 저희가 그렇죠. 관여할 부분은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총리는 한교안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한교안 권한 대행 체제에서 내각을 다시 추스러야죠. 추스러서 내각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너무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네. 원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각부 장관, 내각에게 모든 책임을 주고 장관이 알아서 통치하게 하는 내각 중심의 예. 책임 국정 운영제였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탄핵 이후의 전국은.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각을 정말 자기 부처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역량과 예.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 잘 세우면 네. 너무 국정 운영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